만나서 좀 반갑고요. 날씨가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오는 길에 노천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안내 받으셨던 것처럼 삼각 기둥을 활용한 이제 동네시트, 그리고 생활 속에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인테리어 소품 아이템을 만들어 보실 건데요. 그 시간이 조금 걸리실 건데 가능하면 앞에 이론적인 설명들은 좀 빠르게 좀 넘어가고 뒤에 체험 위주로 진행될 수 있게끔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미술교사로 관련된 근무를 하다가 이제 메이크업 교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을 이제 하는 와중에 이제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학교를 이제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창업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한림청에서 이제 국제교육 전문가로 여러 가지 국제를 이용한 교육 활동에 참여를 하고 있고, 앞산 아래에 이제 제 사무실이 위치하고 있고, 2023년도에 이제 개업을 해가지고 이제 학교나 기관, 기업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목재를 이용한 여러 가지 체험 활동들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찾다 보면 이런 가방이 나오는데 되게 핫한 아이템이더라고요. 이 가방이 오늘 말씀드린 삼각형 이야기하고 좀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수학 시간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삼각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을 겁니다. 혹시 저와 같은 초보자분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어려운 내용은 아닐 거니까 저도 이런 수준에서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삼각형은 아시다시피 세 개의 변과 꼭지점 각을 가지고 있죠. 변이라고 하는 거는 이 꼭지점과 꼭지점 연결하는 이 선, 세 개의 변과 세 개의 꼭지점과 세 개의 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삼각형은 이 변의 길이에 따라서 정삼각형 혹은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으로 이제 설명이 되고, 혹은 각의 크기에 따라서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한 개 더 있죠. 뭐가 있을까요? 예각 다음에 둔각삼각형, 그죠? 예각이라는 건 이제 90도 밑에 각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삼각형인데, 그래서 변의 길이나 각의 크기에 따라 삼각형이 분류가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 삼각형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삼각형은 모든 도형 중에서 가장 평면을 이루는 기본이 되는 그런 단위입니다. 그래서 평면상에 이런 두 개의 점이 있을 때 얘가 평면을 이루려고 하면 한 개의 점이 더 필요하겠죠. 얘와 얘를 잇는 가운데 점이 하나 더 있어야 이렇게 평면이 완성이 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평면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도형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을 설명을 할 때 지금 앉아 계신 의자 있으시지 않습니까? 의자가 혹시 지금 평평하게 잘 앉으십니까? 혹시 흔들리는 분 아니십니까? 의자가 흔들리시는 분. 여기 바닥이 굉장히 평평하게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건물 잘 지었네요. 교실에 가면은 책상이나 의자가 끄떡끄떡인 경우가 있으실 거예요. 의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지만, 책상이 좀 삐뚤어졌을 수도 있지만, 바닥이 또 잘못됐을 수도 있고, 어떤 네 개의 다리로 지탱하고 있는 가운데 한 개의 점만 높낮이가 달라져 버리면 이게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각형은 이 평면을 이루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개가 땅에만 닿아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삼각형이 평지가 아니더라도. 그런 이유로 우리 카메라를 사용할 때 삼각대 쓰시지 않습니까? 삼각대인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바닥을 이루는 요 변이 삼각형인 거죠. 그래서 굴곡이 있어도 이 다리 길이만 조절해주면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다리 다쳤을 때 못 바르지 않습니까? 못 바르질 때도 한 발을 이렇게 걷더라도 팔을 이렇게 써주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평면을 이루기 때문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동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하나의 특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삼각형은 이
모양의 가장 또 기본이 됩니다. 모양의 기본이 됩니다. 어떤 말이냐면은 삼각형이 모여서 또 다른 도형을 만들어내요. 삼각형이 모여서 다른 도형을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바우바우 백도 보시면 삼각형, 무수히 많은 삼각형들이 모여가지고 이 네모의 가방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이 안에는 보시면은 삼각형, 사각형, 여기 또 모양을 또 이렇게 마름모도 만들어 볼 수 있고 안에 하트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모양들이 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삼각형은 이 닮은 도형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도형과 형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으로 삼각형은 외부에서 힘을 이렇게 가하더라도 그 크기나 모양이 변하지 않는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러스 구조라고 해서 삼각형이 이렇게 얽히서게 섞여있는 이런 그물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이 구조가 굉장히 튼튼해요. 그래서 이제 무거운 무게를 버텨야 되는 다리나 크레인 같은 그런 장비들에는 이런 어떤 삼각형이 섞여있는 이런 트러스 구조가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여기 주차장에 주차하시고 들어오실 때 입구에 보시면 건물 보시면은 지붕이 이렇게 도움으로 되어 있죠. 이게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든 지오대식 구조의 삼각형 도움 구조인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여기서 섞여가지고 이런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건축으로 짓고 에펠탑이나 혹시 서울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 구석 스카이돔 구경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여기 가보시면은 기둥이 없다 하더라고요. 기둥 없이 쭉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구조를 했다 합니다. 이게 트러스 구조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저런 삼각형은 많은 특징을 가지고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네모의 꿈 노래가 있는데 사실 네모를 이 다각형을 만드는 것도 삼각형이 두 개가 모이는 다각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쩌면 세상은 네모의 꿈이 아니라 세모의 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삼각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진행을 하고요. 오늘 만들어 보실 체험 아이템은 이렇게 생긴 삼각형 북레스트입니다. 이름 그대로 책을 쉬게 하는 어떤 소품이 되겠습니다. 책을 읽다가 책 많이 읽으시죠? 책을 읽다가 이제 좀 그만 읽어야겠다 할 때 책을 이렇게 이제 덮어 놓는 거죠. 이렇게 덮어서 이제 책을 좀 쉬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고 더불어서 이 안쪽에 공간에는 수납을 할 수 있는 수납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앞에 지금 샘플을 가지고 왔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수도 어디를 수도 있고 이제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북레스트를 만들어 보실 겁니다. 좀 기대가 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만들어 보실 이 북레스트의 재료는 자작나무입니다. 자작나무. 왜 우리나라는 좀 면적의 70%가 산이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산이 다 보이죠. 그래서 가다 다니다 보면은 산에 하얀색 나무 줄기가 보이실 겁니다. 이 하얀색 나무 줄기면서 대부분 자작나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작나무는 꽤 크게 굵게 자라진 않지만 꽤 높게 자라거든요. 높게 자라는데 나무가 특징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그래서 멀리서도 눈에 잘 띄고 그런데 이 하얀색 이 껍질이 사투리죠. 껍데기가 이게 되게 기름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로부터 성도님들은 이 껍질을 이용해서 이제 불 붙이는 데 많이 썼대요. 되게 그래서 자작나무 유래가 불 붙일 때 나무가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 그런 유래가 있습니다. 자작나무는 이 껍질의 빛깔만큼이나 나무 속의 빛깔도 되게 밝은 편입니다. 밝고 나뭇결이 곱고 그래서 비종나무라고도 불리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나무인데
보시다시피 나무가 성체가 되더라도 되게 얇습니다. 그래서 얘는 원목 판재로 활용하기는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합판의 형태로 가공을 해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합판이라고 하면 좀 저급이고 좀 싸고 뭐 공사 현장에서는 쓸 것 같은 그런 나무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물론 일부는 맞긴 맞습니다만 자작나무 합판은 조금 달라요. 이게 더 비싸요. 일단 더 비싸요. 훨씬 비싸요. 원목보다 더 비쌉니다. 네. 일단 빛깔됨도 있지만은 합판이 가지는 장점이 있거든요. 나무 원목, 혹시 원목 가구를 써보신 분들은 경험하셨을 수도 있는데, 원목 가구는 쓰다 보면은 이게 이제 온도나 습도에 따라서 터지거나 틀어지거나 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뭐 발라주고 나면서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합판은 나무의 결을 이제 서로 엇방향으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붙여놓은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변형에 대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자작나무 합판 우리가 오늘 만들어볼 아이템의 재료가 되겠고요. 체험 순서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대략적인 체험 시간은 1시간 40분 지금 남았는데 그 안에 마칠 수 있으면은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나무를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활동에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활동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나무를 직접 자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제 다 잘라왔지요. 다 잘라와서 다듬어 왔는데, 근데 이거를 나무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면이 고르지 않거나 뭔가 모양이 좀 만졌을 때 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까칠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포질을 해서 다듬어주고, 그리고 다 만들고 나서 혹시나 이제 사람 손으로 만드는 거다 보니까 좀 틀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또 마감 부분에 또 이렇게 사포질을 해서 또 다듬어주고, 목공의 시작값까지는 사포질 얘기를 합니다. 사포질로 시작해서 사포질로 끝난다. 내 손으로 시작해서 내 손으로 끝난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사포질 샌딩 과정 오늘 좀 많이 하시게 될 거고, 그 가운데 지금 저희는 오늘 여기 우드버닝이라고 나무를 태워서 뭔가 표현하는 체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오늘 체험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체험을 좀 진행하겠습니다. 경상북도 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 2025년 학부모 연수로 북네스트 만들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재료를 확인합니다. 직사각형판 5개, 삼각판 3개, 그리고 2종류의 사포가 재료입니다. 서랍 부분을 먼저 만듭니다. 바닥판에 측판을 목공풀로 붙여줍니다. 서랍 앞판과 뒷판을 목공풀로 붙여 완성합니다. 몸체 아래판과 측면판을 목공풀로 붙여줍니다. 나머지 측면판도 목공풀로 고정하고 각 조각이 겹쳐지는 부분에 신중히 풀칠해야 합니다. 본체 옆판을 목공풀로 고정합니다. 신주못으로 고정하면 더욱 튼튼합니다. 완성된 몸체와 서랍을 결합하여 북네스트를 완성합니다. 사포 작업을 합니다. 사포의 거칠기는 숫자가 낮을수록 거칠게 사포 작업이 됩니다. 1차 샌딩은 240 사포를 사용해서 나무결 방향을 따라서 전체적으로 사포 작업을 진행합니다. 2차 샌딩은 400 사포를 사용해서 거스름을 제거하는 수준으로 나무 결 방향과 같게 쓸어내듯이 하여 사포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우드버닝으로 표면을 태워 나만의 개성을 북네스트에 담아서 표현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